별로 없다. 손. 나는 대학교랑 거리가 멀다. 아무도 없어? 아 진짜야? 오케이. 그러면 오늘 나를 만난 건 여러분에게 행운이야.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해주는 말들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생각을 해야 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고등학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대학교를 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고등학교를 고르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자, 15억을 고르면 무조건 다 줄 거야. 근데 1000억을 고르면 오징어 게임처럼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 1000억 주고 뒷면 나오면 땅원 주는 거야. 자, 왼쪽 손. 다들 안정을 추구하는구나. 인생은 한 방이다. 오른쪽 손. 그렇지. 훌륭해. 좋아요. 이것도 한번 볼까? 자, 다 맞추는데 다 맞아. 게임이야 그냥. 다 피하는데 한 대도 못 때려. 자, 나는 왼쪽 캐릭터, 오른쪽 캐릭터. 왼쪽 손. 이유가 뭘까? 맞기 전에 지금. 일단 맞추는 게 간지 난다. 오른쪽 손. 이유가 뭐예요? 그냥 끝까지 살아가는. 그렇지. 일단 안 죽으면 된다. 아주 좋아요. 자, 중요해. 자, 3억을 받고 분산 한가운데서 똥 싸기. 집에서 똥 싸려면 200만 원 내야 돼. 왼쪽 손. 훌륭하구만. 부끄러움은 일시적이나 3억은 영원하다. 그렇지. 오른쪽 손. 돈 많어. 네. 200만 원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하루 전 과거로 돌아가기. 내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기. 왼쪽 손. 왼쪽 손 든 사람은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자, 오른쪽 손. 네. 내일 미래 예측한다면 뭘 알고 싶어? 주식하니? 떡볶이 메뉴를 알아내고 싶다. 굉장히 소박하네. 좋아. 자, 왼쪽은 똥을 안 먹는 건데 똥 먹었다고 소문나. 애들이 다, 야, 쟤똥 먹었대 다 이렇게 돼. 오른쪽은 소문은 안 나는데 똥을 먹어야 돼. 왼쪽 손. 오른쪽 손. 네. 좋아요. 소문이 안 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봐. 혹시 나는 오른쪽 아래를 고르겠다. 얘는 밸런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손이 안 맞지. 여기서 나는 오른쪽 밑인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도 한번 보자. 혹시 여기서 이거 고르고 싶은 사람?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때 여러분들은 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데요?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대학 잘 가는 게 어떻게 가능한데요? 수능 잘 보려면은 재미없는 것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나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수학을 진짜 싫어했어. 그래도 수능으로 대학 가려면 수학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저렇게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걸 한번 보자.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능 망친 삼수상의 절규거든. 해리포터 닮았어. 근데 보고 울었다는 댓글에 좋아요가 제일 많이 달렸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 삼촌이 수능을 보지 싶을 정도의 연배 있으신 수험생들까지 데리고 있는 이 수능. 두 번째, 여러분이 만약에 수능을 보게 된다면 이런 일을 하게 돼. 답을 적어와가지고 이제 내기는 거거든. 오, 잘했어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멈칫하는 거 보이니 지금? 자기 눈을 의심하고 있지? 한숨 소리 들리니? 망했어. (36, 49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사람은 두 번이나 뛰쳐나가서 울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3년 뒤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기분이 조금 우울하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선생님, 수능 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신 성적을 잘 받으면 대학을 잘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그럼 얼마나 잘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보통 한 학년에 350명이 전교생이라고 쳤을 때 내신 등급이 3년 동안 내내 평균 1등급이 나와야 서울에 있는 상위 13개 대학교 정도를 갈 수 있어. 상위 13개 대학교.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권동원. 이거 한번 맞춰보기 해볼까? 뭐예요? 요거, 요거,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학교 들어갔니? 경희대, 한국외국어대학교라고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 건국대학교, 우유만 되는 데가 아니야. 동국대, 홍익대, 이렇게. 여기에다가 여학생들은 이화여대, 숙명여대까지 가면 돼요. 여학생들은 그 학교 굉장히 가고 싶지만 못 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에 있는 학교에 내신으로 지원해가지고 붙으려면 몇 점대가 나와야 하냐면 바로 이 1점대가 나와야 돼요. 이 사실 알고 있었니? 350명 중에 전교 16등 안에 들어야 내신 1등급대가 나와. 그리고 전교 16등 안에 들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고등학교 가면은 시험을 한 40과목에서 50과목 가까이 치거든. 3년 내내. 그 과목에서 모두 전교 16등 안에 들면 돼. 심지어 어떤 과목은 선택 과목이어서 100명밖에 안 듣거든. 거기서 4등 안에 들어. 이 밑으로 내려오면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죠. 이쪽으로 오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 푸근해지고. 이쪽 한번 봐봐. 내신 4등급대라고 하면 전교 110등에서 200등 정도 하면 전교 4등급, 내신 4등급대가 나와. 저 내신 4등급대도 쉬운 일은 아니야. 저것만 해도 평균 이상이라고. 근데 이걸 한번 보자.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학교예요. 중앙대학교.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는 스카이 서성한 아래쪽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 내신 등급 가지고 합격하려면 앞자리가 싹 다 1등급대인 거를 알 수가 있어. 끔찍하지? 근데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전형이 바로 여기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여기에는 조금 등급이 갑자기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면 등급이 더 이상해지죠. 중요한 건 합격자 등급의 평균이라는 거야. 여기가 커트라인이 아니고 이 등급이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앙대학교 건축학부에 전교 7등짜리들이 평균적으로 붙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는 애들은
이쪽 전형에서는 붙은 애들의 평균이 전교 177등이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대로 가져온 자료다. 합격자의 평균이 전교 177등이었다. 이 말은 요즘 대학교들이 학생들을 뽑을 때 성적만 보고 뽑는다?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만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비교를 좀 해주려고 해. 뭐냐면 대전에 있는 45개 학교가 모두 합쳐서 수능으로 대학 간 숫자랑 대신고등학교 혼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낸 숫자를 비교해 주려고 해요. 이건 우리 학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 얼마나 유리한지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45대 1로 붙으면 어떻게 되니? 45대 1로 싸우는 사람. 이게 대전의 45개 학교가 모두 합쳐가지고 3년 전에 수능으로 대학 보낸 숫자야. 재수생 빼고. 서울대 다 3명.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학교가 몇 개라고요? 45개인데. 서울대 몇 명 보냈어? 다 합쳐서? 갑자기 더 우울해지기 시작하지? 혹시 여러분 가서 전교 1등 하면은 수능으로 서울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니? 각 학교에 전교 1등이 수능으로 모두 서울대에 붙었다면 이게 몇 명이어야 돼? 45명이어야 돼. 근데 몇 명? 3명.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앙대학교 45개 학교에서 다 합쳐가지고 14명. 한양대 7명. 이런 식의 결과물들이 대전 45개 학교를 다 합쳐서. 근데 거기 있는 45개 학교가 어느 학교들이냐면 전민고, 대덕고, 둔산여고, 대전고, 충남고, 대성고, 대신고, 보문고, 서대전고, 서대전여고 다 합치는 숫자야. 그런 유명한 학교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이게 대신고등학교 혼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해 합격시킨 숫자예요. 왼쪽이 45개 학교, 빨간색이 우리 학교 혼자.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니? 이건 2년 전 숫자예요. 그리고 이게 올해 대학교 1학년인 학생들의 숫자예요. 한양대학교는 대전 45개 학교에서 정시로 4명밖에 못 보냈어. 우리 학교 혼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4명 붙였어. 말이 되니? 아니요. 이 비현실적인 숫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잘 생각해 보라고 온 거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대학이 왜 학종으로 사람을 뽑는지? 이 회사 알죠? 네. 혹시 이 회사에서 CEO가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취업해라라고 말하면은 안 갈 사람? 난 당장 갈 거야. 왜? 초봉이 1억 6천이래요. 딱 들어가면은 연봉이 1억 6천이야.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번다고. 1년 차에 23살에 얼마나 행복해? 근데 이 회사에서 한때 어떤 식으로 사람을 뽑았는지 말해줄게. 이 구글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미국에 16차선 고속도로가 있대요. 16차선 고속도로면 진짜 졸라 넓잖아. 근데 그 옆에다가 작은 전광판을 하나 세웠대. 거기에다가 진짜 어려운 수학 문제를 써놓고 그 밑에다가 조그만한 글씨로 어떤 홈페이지 주소를 써놨대요. 자, 여러분이 미국인이야. 그 하루에도 16차선 고속도로에는 수십만 명이 돌아다니거든.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이야. 150km 밖으로 지나가다가 오른쪽에 수학 문제가 겁나 어려운 게 적혀있는 전광판을 발견했다. 여러분의 반응은? 사진을 찍는다. 또? 무시한다. 그치?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뭐야? 이러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 근데 수십만 명이 지나다니는 동안 10명 정도가 그걸 보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지. 이상한 사람. 그걸 보고 어떻게 호기심이 생기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찍은 걸 집에 와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간대. 그럼 뭐가 나오냐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답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그때부터 수학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면 돼? 계산기, 컴퓨터 검색해서 풀면 돼 그냥. 아무도 안 보잖아. 그치? 그래서 답을 입력해. 답을 딱 입력하면 뭐가 나오냐면 더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오네. 그럼 그때 그 10명 중에 8명은 포기한다는 거야. 뭐야? 씨발 이거. 근데 끝까지 한두 명 정도는 와 이거 뭐지? 뭘까? 이러면서 그 문제를 또 구글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서 정답을 입력하면 뭐가 나오냐면 축하합니다. 구글에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어이없죠? 구글이 이렇게 인재를 뽑은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원했던 것은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이니? 전혀. 구글이 바보야? 구글은 그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은 도덕적으로 열심히 혼자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당연히 다 찾아보고 풀 거라고 생각하지. 그럼 구글이 그 사람들한테 원했던 건 뭐예요? 호기심. 그리고 끈기. 이 두 가지였던 거야. 이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능력은 우리가 알아서 다 키워주겠다. 이게 구글의 자신감이었어요. 근데 이 동일한 자신감을 누구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대학교들은 다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대학교들은 니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니? 고등학생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대신 우리 훌륭한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열심히 따라올 수 있는 인재, 팀플레이 할 때 빌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뜻이 뭐냐면 학생부를 성적만 보지 않고 적혀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일지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거기 적혀있는 내용이 얘가 수학 하나를 겁나게 잘하는구나, 아니면 컴퓨터를 엄청나게 잘하는구나, 이런 게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적어준 내용이 쭉 보인다 싶으면 대학교에서 국어 좀 못하고 영어 좀 못하고 딴 거 좀 못해가지고 성적이 4등급 5등급 되더라도 뽑아가는 거예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대학교 교수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건축학과 교수야. 자,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오네. 그냥 내신 등급으로만 합격한 애가 있고 수능으로 합격한 애가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애가 있어. 이 세 명이 딱 있어. 자, 교수가 딱 들어와가지고 땡땡 건축의 뜻이 뭔지 아나? 라고 물어봤어. 여러분이. 근데 이 세 명 중에 누가 손을 번쩍 들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은 애가 손을 번쩍 드는 거야. 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으려면은 그 건축학과에 붙기 위해서 3년 내내 건축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건축 관련된 공부도 해야 되고 발표도 건축으로 하고 다 건축으로 해. 똑바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라면. 그럼 얘는 다 아는 이야기야. 자꾸 손들어. 자꾸 발표하고. 그리고 얘는 수업 시간에 맨날 발표하고 그러던 애여서 맨날 토론하던 애여서 뭐 이야기만 하면은 막 말도 잘하고 앞에 나와가지고 발표도 하는데 나머지들은 조용히 있어. 왜? 3년 내내 함께 문제풀이밖에 없거든. 문제풀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오지선다 문제를 풀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국수, 사과, 영 문제를 풀 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시로 가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나와 같은 부류거든. 그게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왔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 정시가 확대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어든다. 사실이에요. 이 학교에 있는 걸 다 합쳐보면 정시가 40%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35%야. 그럼 정시가 더 많이 뽑으니까 정시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이 생겼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빨간색의 비율. 이게 바로 재수생의 비율이야. 아까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포효하고 있는 삼수생. 걔가 그 포효하고 나서 1년 동안 놀았을까? 아니. 아마 밥 먹고 똥 싸고 공부만 했을걸? 그런 애들이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재수생 애들이라는 뜻이야.
이건 실제로 나와 있는 통계야. 여기에 있는 13개 대학교의 비율을 다 더해보면 정시로 합격한 애들 중에 재수생이 70%가 다 넘어가요. 특히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가. 10명 중에 9명이 재수생이라는 거야. 그럼 그 한양대에 지원했던 제 학생 10명 중에 몇 명만 붙는다? 한 명만 붙어. 나머지 9명은 뭐가 돼? 재수생이 되는 거야, 다시. 계속 재수생이 양산되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학생 합격률이 90%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재학생들을 뽑는 걸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파란색의 비율을 봤을 때 어느 쪽에 도전하는 게 더 유리한가? 라는 이야기지. 올해도 수능에 재수생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중요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인데 말해줄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 그 고등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교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학생들한테는 근데 그 멀리 있는 학교 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 보통 고등학교 어디로 가요? 이 주변으로. 호수든 여고 이런 데는 못 가지? 그럼 내가 또 따로 알려줘야겠네.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보통 서울에 있는 자사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는 애들을 보면 17장 정도의 생활기록부가 나와. 근데 내신고 같은 경우는 27장인 거 보이니? 근데 얘는 전교 1등이니까 그럴 수 있죠. 얘는 전교 11등짜리라서 22장이고 얘는 전교 몇 등일 것 같아요? 등급이 좀 이상하지 않니? 전교 100등이고 이 25장짜리는 전교 130등이야. 17장 나온 애는 전교 400등짜리예요. 얘 내신 등급 볼까? 998879 978989 이런 내신 등급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 평균 등급이 거의 9등급에 가까운데 내신 9등급은 보통 어떤 친구들이 나오냐면은 열심히 답을 피해가는 친구들. 한 번으로 쭉 찍으면 보통 9등급이 안 나오고 8등급이 나와. 이 친구들은 열심히 풀어서 답을 다 피해가는 친구들이야. 근데 이 친구가 이 등급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결과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는데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통 4등급 정도는 돼야지 붙는 학교예요. 일반고에서. 거의 8등급짜리가 4등급짜리 학교에 붙은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본인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엄마 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고등학교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되는데? 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은 무조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회균형 전형이나 사회통합 전형, 이런 고른기회 전형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인데 이 전형의 유형이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이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 압도적으로 유리해져요. 그래서 대신고에서도 그런 식으로 간 결과 연세대에 4등급짜리가 붙는 경우도 있었어. 전교 130등짜리가 연세대 서울 캠퍼스에 붙은 거지. 그리고 올해는 7등급대 친구들도 한밭대에 전원 1차 합격했어요. 놀라운 일이지. 그래서 내가 오늘 남학생들한테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웬만하면 대신고에 오는 게 나아요. 일반고 가서 3, 4등급 받는 것보다 우리 학교 와서 6, 7등급 받는 게 더 나아. 그리고 여학생들한테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몇 분의 정차야? 20분. 네? 20분에 여학생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를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다.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생님들이 힘든 전형이에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다 적어줘야 되거든. 생각해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1등급, 2등급 내신을 받은 애들한테만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써주고 나머지 애들은 복부 컨트롤 CV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 컨트롤 CV로 들어가 있는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도전하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진짜 개꿀팁을 알려줄게. 이건 남학생들은 절대 못하는 거야. 여학생들이라면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이어리를 예쁜 걸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항상 가지고 다녀. 수업 시간에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플래너처럼 활용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지 뭐 그런 거 하나 들고 있으면 돼. 근데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중요해. 뭐가 적혀 있어야 되냐면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참여하세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막 이야기하면은 막 보고 막 끄덕끄덕 해주고 아무리 재미가 수업이 아무리 노잼이어가지고 애들이 다 쳐자도 여러분만큼은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반에 들어갈 때 걔 때문에 영서 때문에 이 반 들어오는 게 즐겁다라는 생각이 딱 들도록. 그 다음에 발표하라고 하면은 발표를 그냥 발표를 하면 안 되고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에 맞춰서 발표해야 돼. 예를 들면 영어 발표를 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내가 건축학과에 가고 싶다. 그러면 건축에 관련된 영어를 발표하는 거야. 수학 시간에 뭘 발표하라고 하면은 건축에 관련된 수학을 발표를 하고 국어 시간에 뭔가를 막 문법에 대해서 발표하라고 하면은 건축과 연계시켜가지고 발표하는 거야. 싹 다. 그리고 동아리, 건축 동아리 없으면은 본인이 만들어. 그렇게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발표를 하고 선생님한테 손들고 질문할 때마다 그걸 하고 끝내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이어리에다가 다 적어놔야 돼. 이게 핵심 포인트야. 2022년 3월 25일 국어 시간 5교시 땡땡땡 선생님. 선생님이 땡땡땡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내가 손들고 땡땡땡이라고 질문했더니 선생님이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하고 적어놓으세요. 그럼 그렇게 계속 적어놔. 그럼 쭉 모이겠지? 딱 가슴에 품고 기다려. 근데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딱 쳤는데 여러분 내신 등급이 4등급이 나왔어. 그 우울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국어 선생님이 딱 문 열고 누구야 잠깐 교무실로 와 이래. 걔네가 누구야? 국어 1, 2등급 받은 애들이야. 걔네 데리고 가가지고 생기부 써준다고. 나머지 애들은 안 물어봐. 그냥 선생님이 대충 써주지. 그때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거야. 그럼 딱 찾아가. 선생님 하면은 그 선생님이 왔어. 왜? 평소에 여러분이 내 말처럼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면 그 선생님은 여러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저도 생활기록부 이렇게 좀 써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해요. 왜? 너를 써주면 다른 애들도 다 써줘야 될 거거든. 그 등급대 애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그치 너 열심히 수업은 들었는데 선생님이 뭐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가지고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 잘 보고 알아서 잘 적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려고 하거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리려고 준비했어요. 하면서 딱 보내는 거야. 네, 제가 오늘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이렇게 연결하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 안 적어줄 수가 없어. 무조건 해줘야 돼. 그렇게라도 생활기록부를 관리해보세요.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이제 일반고 학생들도 나한테 컨설팅을 많이 받거든. 근데 둔산에 있는 땡땡 고등학교, 남녀공학 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여학생이 나한테 이제 상담을 받았었어. 그 학생이 평균이 2등급이야. 내신 평균이. 근데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니까 우리 반 꼴찌보다 못해 내용이.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도대체 선생님들이 얘한테 뭘 해준 거지? 근데 걔 오빠가 우리 학교 나왔거든. 근데 그 오빠가 5등급으로 아주대학교를 갔어요. 아주대학교가 보통
본인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여자를. 근데 그래서 그 오빠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나를 찾아온 거야.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해준 거야. 근데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가 없는 생활기록부가 나와 있다고. 그럼 그때 가서 생활기록부 고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생각. 여러분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은 생각 안 하고 살기 딱 좋거든. 너무너무 행복한 시기일 거야. 근데 그 시기를 그냥 그렇게 보내면은 큰일 나. 나는 뭘 좋아하고 내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고 싶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는 그 방향을 가지고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을 해놓으면 굉장히 유리해져. 남들은 영어 시간에 발표하면 그냥 막 발표하는데 나는 내 길에 대한 발표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내용으로 발표했으니까 이 내용으로 넣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 그렇게 생활기록부를 관리해야 된다고요, 학생들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남들은 2, 3등급 받으면은 충남대학교도 못 붙어가지고 막 정시를 준비한다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2, 3, 4등급에 인서울을 노릴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준비하면. 완전히 급이 달라집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막 신경 써주지도 않는데 찾아가가지고 써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걸 3년 동안 어떻게든 해내면 여러분의 생활기록부는 굉장히 좋은 생활기록부가 될 거야. 꼭 내 말을 기억하고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특히 뭐 특목고나 외고 같은데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지원해보는 거는 추천하고. 다만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고 가서 내신 잘 따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신 내신이 덜 나오더라도 내가 아까 말한 거죠. 근데 남학생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을 일반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남자애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우리 학교 와. 그럼 알아서 돼. 아까 전교 꼴찌가 17장 나오는 거 맞죠? 걔가 우리 반 꼴찌였어. 대신고등학교 현재 숫자인데 자사고 숫자가 이렇게 350명대에서 유지되는 학교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보통 이제 대신고 말고 다른 자사고 하나 있지? 그 자사고는 이게 330, 여기가 310, 여기가 290이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잘하는 애들이 학교를 떠날까? 못하는 애들이 학교를 떠날까? 못하는 애들이 학교를 떠나요. 근데 이 말을 못하는 애들이 학교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뜻이야. 왜? 잘 되니까. 그래서 11월 23일에 대신고등학교 3차 입학설명회가 있는데 남학생들은 꼭 부모님 손잡고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 그럼 그날 유튜브에서 동시 라이브로 하기도 하고 체육관에서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3학년 형들이 어떻게 대학교 가고 있는지 알려줄 거야. 그리고 왜 대신고가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지 알려줄 거야. 꼭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노래 들어봤어? 아니요. 굉장히 옛날 노래야. 내가 여러분 나이 때나. 근데 그 비긴 어게인이라고 막 버스킹하는 프로그램 있지? 거기 나와가지고 막 헨리랑 이런 애들이 막 부르면서 막 졸라 울었거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내용이 이런 얘기야.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구를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고 나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하는 주제예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꿈을 꾸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부하면 나중에 꿈을 이뤄도 그거는 여러분의 꿈이 아니고 부모님의 꿈이야. 꼭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무엇에 강한지를 지금 생각해야 돼. 그리고 책 많이 읽어보고 친구들이랑 그런 걸로 대화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건 오그라드는 대화가 아니야. 지금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 왜? 그 학과를 가려면은 그 방향을 열심히 파야 되거든. 중간에 꿈이 바뀌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1학년 때는 건축 준비하다가 2학년 때는 의사 준비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대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찾아보고 열심히 해야 돼. 앉아서 오직한다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미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할까? 내가 어떤 꿈을 설정하고 이루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 기쁜 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됐죠? 선생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고 남학생들한테 뭘 나눠줄까? 요게 들어있는데 남학생들은 혹시 대신고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거를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주면 학교에서 정보를 줄 거고 여기에 있는 표는 여학생들도 같이 봐도 재밌을 건데 어? 아 그래? 아 그러네 얘네 거 뺏어서 봐 야, 너 얘네 줘 여기 보면 입학 성적이 있어. 입학 성적이 있는데 그 200점 만점이 올 A야. 160점이 올 B, 120점이 올 C, 80점이 올 D야. 그럼 180점 정도 되는 사람은 A, B 정도 받은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현재 중학교 내신이랑 비교를 해서 가장 비슷한 점수를 찾아보고 그 사람이 어느 대학교 가는지 한번 봐봐. 그럼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여학생들도 충분히 내가 아까 말한 방식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준비해보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네. 밥 먹어야 되는데 올해 종치기 전에 끝내줘야 되잖아, 그렇지? 저기 있어. 40. 20분에 종치는 거 맞지? 응. 얘들아 잘 들어서 고맙다. 안녕. 어? 그러네. 쟤 하나씩 끊어서 봐. 야, 너 빨리 얘네 줘.